네, 깨달음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다 주제를 정하지는 않고 그 사이에 뭐 도노 확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불태전을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형철님께서 그 다른 도반님들께 지금 수행 중에 어떤 생긴 또 물음이 있어서 그 물음도 좀 이렇게 던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저 아무 말 대잔치처럼 가겠습니다. 형철님이 오늘 지금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 답을 좀 듣고 싶은 도반님들께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제가 최근에 주시하는 나도 사라지고 완전히 나가 사라진 체험을 했거든요. 그 체험을 하면서 아, 좋았다고 할까? 거기에 붙잡는 것도 있는 걸 느끼고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폭망했죠. 더 욕구가 더 올라오더라고. 무화가 되니까. 내 자기 비난이라든가 그런 너가 이걸 갖다가 갖고 있을 자격이 되라는 소리까지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래도 뭐 그냥 포기하고 계속 꾸준히 알아차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라는 존재 자체가 없구나. 너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아로서 하다 보니까 그 비교 상대인 너도 없구나라는 것이 자꾸 생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제 안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내가 더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느낌. 그러니까 소공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생생하게 지금 살아서 발딱발딱거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도마님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그 나가 혹시 어떤 생명력으로서의 나는 아닌가요? 완전 살아있는 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올라와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해보니까 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나가 완전 그리고 무아 체험을 하다 보니 나가 완전 죽은 상태가 죽은 것까지 늦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오늘님이 지금 하신 이야기처럼 생명 있는 나로서 나 여기 있어라고 살아있다는 그 느낌으로 다가온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오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또한 어, 미세한 생사심이라거나 할까 이런 쪽으로 봐야 될지 그게 좀 정리가 안 되더라고 이게. 그냥 오직 알 뿐으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더 이 무화 체험을 했으니까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좀 욕심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어떤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좋아서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 아, 네, 지금 많이 달라붙어 있어. 초반부터 굉장히 셉니다. 달라붙었다. 그다 이거. 찰싹 달라붙었구만, 뭐. 달라붙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니, 형철님이 무화 체험을 하셨다는데, 일단 축하를 해드리고, 다른 도반님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네, PC방에 있어서, 네, 예, 밖에 나와서 지금 하느라고 소문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음, 짧게 얘기하고 또 끄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각현님 감사합니다. 네, 상엽님 말씀하세요. 음. 저도 안 그래도, 그러니까 소공님이 명상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강하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셔서 예전에는 명상을 한 번씩 했는데 집에 오면 자기 전에 거의 졸지만 명상도 하고 했었거든요. 반전호흡도 하고. 그런데 울타리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 안 했으니까 우리 들어온 지 한 3년? 3년 정도 됐으니까 3년 정도 계속 안 한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계속 형철님처럼 뭐 체험 그 뭡니까 그 멸진적 말고 무상정. 무상정 체험에 대한 얘기들을 소공님이 요즘 자주 하시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저도 고, 그런 맛은 살짝 본 기억은 있어서 지금 다시 경험하면 어떨까? 안 그래도 그런 생각 좀 요 며칠 전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은 시간이 없고 주말이나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 좀 있을 때 한번 해봐? 이하고 있었는데 방금 형철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저럼 나도 또 철썩 들어붙는 거 아닌가? 좋아서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네, 무상정 체험이 안도감하고 또 하나가 환희심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렇죠. 그 환희심에 달라붙으신 거는 아닐까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음,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 그 딱 내가 그냥 명료한 어떤 하나의 사진, 그러니까 주시자마저도 사라져 버리니까 알아차린 자마저도 사라지는 것이 그전에도 몇 번 체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체험의 타임이라고 할까? 그게 조금 길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상엽님 지금 하신 것처럼 달라붙어 버리더라고. 그 상태에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제가 또 노력을 하더라고. 근데 이걸 소공님께서 의심하고 지금 그 부정이랄까 할까 의심에 의심을 하라고 하니까는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것까지 알아차렸는데 또다시 붙잡고 있구나를 갖다 상현님 지금 하신 이야기 들으니까 또 붙잡고 있네. 야, 이거 계속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그게 너무 좋았나? 자랑하고 싶었나? 그 생각도 지금 올라오네, 지금. 아니 엄청 좋죠. 예전에는 그걸 한번 경험하면은 어, 다, 다 필요 없고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예전에. 나는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살 정도, 근근히 살 정도만 벌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 이게 수련만 할 거야. 그래서 저 좋은 시간을 계속 가질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음, 사실 최소한의 돈만 벌고 나머지는 나는 저거에 다 바칠 수 있어. 이런 생각까지 다 들게 된다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너무 좋아서. 음, 그러니까 차삭 들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음. 또 전화 오셔서 또 잠시 나가셨네요. 네, 갑자기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상엽님은 어떠세요? 방금 이제 각해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던 그 무화 체험, 상엽님이 경험하신 무화 체험. 음, 이게 저는 어떻게 전부 책으로 간접 그 책으로 전부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런 거 어디 가서 배우고 하지는 못했고요. 전부 전부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나름 어, 단전호흡이나 뭐 이런 명상하는 것들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혼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해보면 대부분 잡생각이 잡생각이 거의 90%고요. 진짜 한 번씩 어쩌다가 그런 경험이 될 때가 있어. 그렇게 들어갈 때가 살짝씩. 그래서 대부분 시간들 보면 내가 조는 건지 명상을 하면 조는 건지 이게 명상을 하는 건지 시간은 흐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했는 거는 되게 몇 번 없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찌 보면은 몽롱한 상태, 혼침의 상태로 갖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씩 경험하면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거죠. 너무 좋거든요.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기에 어떻게든 도달해 보려고 결과부자 안 되는 다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정해서 그 하면서 결과부자 해가 결과부자 하면 처음에 한 5분은 진짜
다리가 아픈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괜찮아져요. 이렇게 음, 결과부자를 하면은 확실히 그게 집중도 잘 되고 잘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자는지 그렇게 꿈결이 조는 건지 혼침이라 하잖아. 조는 건지 내가 명상을 하는 건지 다 갔다 하더라니까.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하면 좀 덜 할 건데 집에서 늘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 근데 저 조금 의문이 드는데, 네. 그거를 무아체험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음. 아, 그것도 보면은 거의 이 뭐라 그럴까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러니까 한 생각만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떨어져 나가고 그게 무아 체험은 아니죠. 무아 체험일 수는 없지 참. 무아는 체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거의 그게 가깝지 않나. 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선정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잡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그 저항으로 인한 나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어떤 영화를 볼 때도 내가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예. 스포츠를 막 진짜 이렇게 할 때도 사라지는 거고,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도 사라지는 거고. 근데 네, 뭐 앉아서 그거 한다고 하는 것도 뭐 그냥 어떤 하나의 체험? 그걸 무아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여서 그런 거고, 어떤 그런 상태를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어, 왜, 무상정 체험이죠. 무상정, 어, 선정에 든 거, 어, 정확하게 예, 얘기하면 무상정 체험이죠. 무한은 체험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 이게 환희심이 한 번씩 같이 따라올 때가 있으니까 이제 중독성을 가지는 거죠. 한 번, 한 편안한 거죠. 번이라도, 예,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이게 사람이 좋은 거는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떨 때 환희심이 벽팔배할 때도 일어나긴 했었어요. 많이 절을 하면은 이게 그건지 마라톤 이후에 나타나는 하이러너 러너스 하이. 런너하이가 음. 런너스 하이 그것처럼 이게 몸이 너무 지쳐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지나면은 한 이렇게 1000배 가까이 하고 이러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많이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전부 환희심 어떻게 그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환희심 때문에 그 모든 현상이 집착하게 되고 달라붙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해갖고 만약에 되게 안 좋은 기분이 든다 하면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황홀한, 그거하고 토템 잠깐 들었을 때의 그 안도감하고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특수한 경우니까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아,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얘기 얼마 전에 했었는데, 오늘 님이 얘기해줘서 그 이후로 제가 다시 한번 알아차림에 대해서 내가 뭐가 문제지? 그래서 알아차림이 초반에 안 된 것도 있고 계속되는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기능적 그 뭐 기술적인 알아차림이라 그러면 기능적인 알아차림 이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하는 바람에 그 저희는 알아차린 뒤에 그거를 이완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빨리 이미 어릴 때부터 형성돼 있고 그런 알아차림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냥 습관적인 알아차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처음에 울타리에 들어오거나 했을 때 알아차림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왜 알아차림을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맨날 하는 거고 뭐 모든 거에 다 알아차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넘어갔던 거야. 넘어가고 어떤 강제적인 뭐 외부적인 그걸 힘이 빠지고 놓여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체험들도 있고 했는데 끝까지 불안한 느낌이 있었던 원인이 계속 찜찜하고 불안했다니까. 제가 그 오늘님이 그 얘기하기 전까지도 계속 불안했어요. 이 불안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불안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제가 알아차림에 대한 이 구조적이 잘못됐는 것,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잘 우리 그러니까 소공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알아차림, 이완이 되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인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게 굳어져 버리니까 이걸 바꾸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조금씩 알아차림 뒤에 이완에 대해서 그냥 그걸 또 너무 추구하면은 조작하는 게 돼버리니까 알아차린 뒤에 이완을 한 번씩 주목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이완이 어떤 상태라 하는 걸 조금씩 조금씩 다시 짚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생활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윤기 있게 된 것 같고 느낌적으로. 근데 불안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불안감이.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게 돈을 확철까지 했다고 했는데 알아차림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취소. 도로박절 취소해야 돼. 취소입니까? 그런데 모든 원인을 알고 나니까 다시 이제 조금씩 방향을 그러니까 그날 오늘님이 얘기 안 해줬으면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아니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렇지. 이완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토템도 들고 했지 하고 그렇게 하고 체험도 쌓았지. 그래. 응. 다 놓아졌지. 반강제적으로 나도 죽었지. 응. 그때는 상황이 그래 돼서 그래요. 완전히 한번 죽고 나니까 알겠어. 다 무아라는 것, 아니 연기라는 것도 알겠고 무아도 알겠어. 다 됐어. 그런데 나는 왜 불안하지? 그랬다니까요 마지막에. 근데 나는 왜 불안하지? 이게 뭐지? 그래서 이 불안함을 계속 찾아다녔더니 왜 불안할까? 근데 불안해도 상관없지만 왜 불안할까? 그게 이게 제 무의식 속에 그게 있었는 거예요. 이게 이완을 계속 축적시켜야지만 이게 몸 안에서 폭발하면서 다시 정리가 되고 하는데 이 이완이 축적이 미비하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생각을 쓰고 옆에서 막 이게 이벤트가 일어나고 하면 생각이 또 쑥 딸려갔다가 내 깨달은 거 맞아? 하면서 또 이런 상황 또 갔다가 다시 아니 또 금방 다시 돌아오곤 하지만 그, 그 불안함의 정체를 알게 되는 무상정 얘기하다가 다시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그죠? 네, 오늘님께서 토템하고 토템에서 느끼는 안도감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금 상엽님 이야기 하셨던 지금 그 이렇게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네. 안도감이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상엽님이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내가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계적 네.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 뭔가 토템에서 반짝하면서 오는 안도감이 그러니까 놓여지고 편해지는 그 안도감이 아니라 뭔가 알아차리고 선정도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이 불안이 남을까? 네, 이야기를 지금 네. 네. 그리고 느낌적으로는 그랬는 것 같아요. 토템의 안도감은 되게 짧다고 생각하고 물론 음, 조금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게 선정의 알아차림은 그냥 제 생각에는 되게 길게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느낌적으로는 음, 되게 음.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빠져있던 기간이. 왜냐하면 이게 왜냐면 잠도 선정은 또 오래 치고 앉아 있잖아요. 선정 오래 앉아 오래 있고 토템은 앉아있고 2초.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고 잠도 취해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몽롱한 상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길다고 느낌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양도 많고 긴 거 좋아하잖아,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쉽게 달라붙고 그렇지 않을까. 글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님 아까 이제 그 질문하셨는데요. 그 토템에서 오는 안도감과 선정에서 오는 안도감이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상엽님이 이제 본인이 수행하면서 수행에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 어찌 보면 남은 어떤 그, 뭐랄까요. 뭐, 뭐 부작용이라고 하면 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내가 어떤 알아차림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토템에서의 반짝하는 그런 경험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안도감하고 지금 이제 상엽님이 경험했던 선정에서의 알아차림이 사실 같은 건데 상엽님은 또 다르게 지금 사실 그것을 느꼈고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간 걸려 있었는지 그걸 지금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이게 각자가 그 어떤 선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토템을 들었을 때 그 각자가 그 감각질에서 느끼는 거는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똑같이 뭐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나는 우선 그런 의심은 들고요. 근데 아까 상영님이 이제 그 알아차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토템에서의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생각이 있다가 생각이 뚝 토템을 들면서 생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때 딱 일어나는 그 왜냐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 내가 생각을 바라보면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바깥으로 나가서 이거 생각이었지 하고선 뚝 끊기면서 나오는 그 안도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게 이제 토템은 순간적으로 생각에서 딱 이렇게 생각이었지라는 그런 느낌 아니면은 그 이렇게 딱 생각이 끊기면서의 안도감인데 선정에서의 그 안도감은 약간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상엽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짐작을 하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저는 매주 태극권을 하는데 태극권을 할 때는 그 동작에 빠져가지고 그 몸의 어떤 그 이렇게 몸을 계속 느끼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계속 이완을 하니까 약간 선정 상태에 들어있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그 몽롱하면서 편안하면서 잡생각이 없는 약간 선정에 들어있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토템 들 때 알아차림 그 안도감하고는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토템은 그런 어떤 상태를 계속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 딱 단절되면서 그냥 확 놓여지면서의 안도감 같거든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토템에서의 반짝할 때 릴렉스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선정에서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놓여지는 거, 편해지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뭐 흘러서 아무 말 대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그래서 나한테는 우리가 굳이 뭐 물론 무아라는 걸 체험할 수 없지만 어떤 그 어떤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잔존감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뒤에 이제 해석도 붙이고 이러는데 그래서 무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선님, 각계님 먼저 켜셨는데 말씀 좀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방금 상영님이 말씀하신 거는 선정이잖아요. 선정은 한 생각만 남아서 그 생각에 집중하는 거죠. 선정에 들었다는 거는 화두를 들든 호흡에 집중을 하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의 생각만 오래 지속되는 게 보통 얘기하는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토템은 뭐냐 하면 그 한 생각에,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걸 기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오늘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생각 바깥에서 아 이게 생각이었지 하고 알아. 생각 자체를 이게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선정하고는 좀 다르죠. 선정에 들어있는 거하고 알아차림. 물론 선정에서도 처음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고 없어지고 이런 걸 바라봐. 근데 바라보는 거. 알아차림하고,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거하고 단절을 통해서 하는 알아차림하고는 또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의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공님 말씀하시듯이 하루에 10번만 해라. 토템 10번만 해라. 그런 줄 아는 걸 10번만 해라 하는데 이게 선정에 하루 종일 들어있는 것보다 알아차림의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도 이게 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게 화두가 한 생각에 엄청나게 몰입해 있다가 그게 깨져나가요. 한꺼번에 이제 생각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선정, 무상정에 들어있다는 거, 자기가 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아니요. 아, 괜찮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인서님은, 네, 지금 저희가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저도 뭐 도바님들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에 의한 그 반짝하는 그 부분으로 주로 이제 경험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한번 이렇게 해서 출렁 이렇게 반짝하면 이제 그때 이게 조금 긴장된 게 이완이 되고, 그 부분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뭐 무아체험 뭐 이런 걸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그러니까 소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차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각이 이제 끊기는 그 지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럴 때 안도감, 안심이 되는 그 부분, 긴장된 게 조금 이렇게 안도감으로 이렇게 전환되거나 환기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좀 그동안에는 그렇게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도마님 때 느끼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게 요즘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간중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일 뭐 하던 일 그대로 하고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형철님이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형철님. 네, 아까 그 부바님들께 이 질문을 또 던지고 싶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보다는 지금 제가 중간에 전화 받다 보니까 까먹었고, 지금 저거 대화 중에 떠오르는 질문은, 요번에 무아체험은 정말 명료하고 쨍했는데, 저는 솔직히 토템 들고 깨달음이라든가 도노 체험 자체는 항상 멍한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됐거든요. 알아차림 자체가 멍했어요. 멍한데 생각이 끊어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이게 그 자리가 있네? 생각이 올라온 자리가 있네? 그 자리에도 약간 노지가 낀 것처럼 지지직거리는 상태에서 계속 저는 알아차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축적이 돼서 그런가? 무아 체험할 때는 정말 쨍하더라고요. 완전 뭐랄까 할까 선명하다고 할까? 근데 이걸 따로 표현할 말이 없어. 선명하다라고는 그렇게 표현할게요. 완전 선명한 경험. 근데 지금도 약간 저는 항상 멍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멍한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 무아 체험을 하고 나서 아 내가 멍한 상태에서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소공님께서
말씀하시는 좀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좀비도 깨달을 수 있네? 어, 그런 정도로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토템이나 안동감 자체를 갖다가 그 좀 쨍하다고나 할까? 완전 명료하게 알아차리시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님 이야기, 단도바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항상 흐릿한 상태에서 계속 알아차리면서 명료한 상태가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도바님들은 계속 명료한 상태로만 알아차리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형철님, 이 순- 무화 체험하는 자체 단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무상정 체험. 자꾸 무화 체험이라 하시니 아니, 헷갈려요. 그거는 다르더라고요. 아니, 무화를 이거는, 어떻게 체험해요? 아니, 그러니까, 오롯이 무상정이라는 거는 제가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린 놈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알아차린 자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그 어떻게 끝나고 나서 알아차리나요? 알아차린 자도 사라지는 그 상태를 갖다 내가 체험했구나를 갖다 딱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무상정이라는 거는 오로지 알아차린 그 상이 없을 뿐이지 그 주시자라는가 그런 내가 저거 상이 없이 있는 상태라는 걸 갖다 알아차리는 놈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아체험이라는 거는 그거조차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멸진전 비슷하게 끝나고 나서 내가 주시자 이런 것조차도 알아차린 상태를 경험했구나라고 딱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무상정의 끝자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멸진정이라는 거는 아예 알아차릴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이게 주시자마저도 사라진 그 체험이니까 이걸 무상정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그- 그렇지만 멸치는 아닌 것 같은데. 멸진은 아닌 것 같아. 멸진짜리는 아닌데 주시자마저도 사라지니까 멸진에 조금 가까운 무상정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죽이자마자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아는 사람, 아는 게 있잖아. 아니, 그거 지나고 나서 알아차렸다니까. 뭐 주시자마자 지나고 사라졌. 나서. 음, 지나고 나서. 음. 그렇다면 모르겠네요. 음. 그 무아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하는 거예요. 무아체험. 우리는 항상 무아 속에 있고, 무아 속에서, 그러니까 하루를 보면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냥 다 자동적으로 하고, 그리고 잠잘 때나 내 생각이 없을 때는 아예 그냥 그런 줄 모르고 있다가 군데군데 저항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이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힘들고 막 감정에 대해서 기억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무아체험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깨달았다는 거는 뭐냐? 자기가 그 무아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는 그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아체험을 하고 사는데, 이게 뭐하구나 라고 명료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무아를 깨달았는데, 근데 이게 소공님이 그래서 정리하셨듯이 존재론적인 무아가 있고 무상정적인 인식의 무아가 있고 멸칭정적인 인식론적인 무아의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깨달았으면 알아요. 그건.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 무아였다는 거예요. 나라는 게 허상이고 실체가 아니고 본래 없는 거고라는 거를 명료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무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명료하게 알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으로 깨달음 속에 본래 깨달아져 있었다는 걸 알았네.
아, 깨달았네, 내가. 근데 알고 보니까 본래 나하고 그냥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철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명료하지 않다 그러면 형철님이 알긴 알았는데 무아체험을 했는데 이건 명료하지 않네 그러면 못 깨달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 확실하게 알았어. 깨달았어. 이게 이거야 하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철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주님께 들어보면 뿌옇다고 그러셨잖아요. 뿌옇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 흐름밖에 없는 거잖아요. 연기성이잖아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그 안에는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저절로 모든 게 펼쳐졌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깨닫는 거 대상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뿌옇게 거기에는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뿌옇게 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철님이 이렇게 그거를 그 경계가 어떤지는 형철님 말씀을 듣고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상정적인 이제 그런 한 생각이 나가 떨어진 내가 실체가 아니라 내가 착각이다 그런 게 있는 깨달음이 아닐까. 그리고 형철님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깨어나서 알았다라고 하는 건 명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 그거는 이제 보다 멸진적인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요. 예. 그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형철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없는 깨달음에 체험을 했는데 더 내가 강해졌다. 이거는 자기 해체의 수행인데 자기 강화도 필연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해체가 무아 체험을 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엄청난 무아 체험을 하지만 또 내가 나타나고 또 무아 속에 살고 또 내가 나타나고 그런 흐름을 계속 겪고 있는데 내가 없다는 걸 알았어. 내가 알았네, 깨달았네. 하지만 내가 안 나타나. 또 내가 나타나. 근데 깨달은 다음에 그 나는 허상이고 환각이라는 걸 아는 나지. 그게 깨달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나.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형철님이 명료하게 뭔가 명백하게 느낌이 있었다는 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는 보다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형철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나타났는데 나타난 건 당연하죠. 그거는 살아있으면 당연한 거고 이상할 게 전혀 없는데 자연이 나타난 건데 그게 더 강하게 느껴졌다는 거는 그 우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명료한 걸 느꼈기 때문에 더 반대급부적으로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 그거는 뭐 우리가 평소에 삶에서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어쩔 때는 엄청나게 강한 나가 화를 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나가 이게 흐려지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쨌든 그 그러니까 아직 형철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내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또 바로바로 붙잡히시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근데 당연하고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이 없는 거를 알고 깨달음의 경험도 있고 하는 건데 또 다시 내가 나타나면 나의 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보다 명료해질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명료한 깨달음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기, 얼마 전에 매미님이 나는 가지 않았다? 제목이 맞나요? 그 글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도 별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네, 내가 나서서 잘 하려고 내가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은 이렇게 저절로 네, 무아연기적으로 음, 되어지더라라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형철님 말씀하신 어떤 무아 체험? 이거는 뭐 견성 체험처럼 어떤 체험인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무아 연기, 무아라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고, 아, 진짜 무아구나 아는 거는 그런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했을 때 펼쳐지는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면서 아, 진짜 무아구나 하고 경험하는 게 진짜 그거를 무아 체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을 해도 자기가 알아도 전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무아 체험을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래도 그 전에 나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근데 무상정적인 그런 체험이 처음에 체득이잖아요. 몸으로 느끼는 완전히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체득이기 때문에 무상정적인 깨달음이 강하게 왔을 때는 그 몸이 그거를 한꺼번에 받아들였을 때는 그 무아적인 느낌이 되게 오래 가는 수가 있어요. 뭐 잠깐 며칠 있다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1년, 2년씩 가는 경우 언젠가는 또 없어지는 생각을 쓰면서 살다 보면 근데 이게 깨달음인 줄 알고 이 체험적인 느낌에 이 무아적인 느낌에 여기에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무아적인 느낌 그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 좀 이상적인 느낌은 한 생각밖에 없는 건데 이게 너 나가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비이원론적인 느낌 그 굉장히 미묘한 느낌 여기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느낌 그런 하나의 생각 그 둘이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든 게 하나고 뭐 이런 느낌을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럼 이걸 점수라고 이게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정적인 그런 깨달음이 사로잡히면은 이렇게 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느낌은 또 없어지고 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그 자기 강화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주체가.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아, 또 이렇게 그냥 현상적으로 이렇게 또 흐름이 되는구나 라고만 알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네, 인서님. 아, 저는 제가, 예, 오늘, 예, 너무 저도 많이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아마 형철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가 한 경험으로 그러니까 예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체득과 이게, 체득으로서의 이제 내가 느끼는 무아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인식론적으로 생각으로 이걸 이해하는 무아 이 두 가지의 트랙으로 이제 그 두 가지로 보자면 저는 이제 처음에 어쨌든 저희가 시작이 체득의 무아 이제 반짝이잖아요. 알아차림. 근데 그때 저는 어 그 안도감이라고 내가 느끼는데 이것도 그냥 해석이라 어떻게 제 해석이기는 하겠지만 그 안도감의 강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르게 느껴지기는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형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아까 이제 멍하게 지내시다고 했는데 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진짜 멍하게 살다가 조금씩 끊기고 이해되는데 어느 때 내가 긴장하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말을 막 하거나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그 상황에 가끔씩 이게 출렁할 때가 있어요. 알아차림 일어날 때. 그때는 이 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몸에서 반응이 출렁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편안했을 때의 그 안도감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서공님이 이제 같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거 같은데 왜 그럼 내가 다르게 느껴지냐? 감각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긴장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긴장을 더 많이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긴장의 그 사이클이 더 크니까, 진폭이, 파도도 더 크니까, 내려갈 때도 안도감이 훅 내려가니까, 훨씬 더 이게 이완이 한번 이렇게 됐다가 탁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오는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을 형철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예전에는 그냥 아까 뭐 각희님 말씀하신 오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매번 무아이고 이게 일어나는데 그냥 평소에는 그냥 아, 그렇구나 뭐, 예, 뭐 알아차림하고 뭐 토템 들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그렇게 내가 어 모든 일이 끝났을 때의 알아차림인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도 이게 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알아차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말을 하는 중간에 내가 뭔가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툭 알아차려지는 경우가 저는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럴 때는 몸에 이완이 확 되면서 내가 말하다가 살짝 이렇게 멈칫하면서, 아, 그래서요? 이렇게 가요, 사실은. 그냥 몸이 이미 이완이 확 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추측, 예, 저의 이제, 예, 개인적인 수행의 경험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매미님의 그 확철 선언과 그 얘기에 대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 형철님이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죠. 질문에 지금 인선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항상 명료하지는 않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출렁인다고는 표현하셨는데 그것처럼 가끔씩 딱 명료하게 딱딱 떨어질 때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그냥 가끔 딱 생각이 딱 멈췄는데 그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하면서 맞구나 하면서 다시 또 하던 것도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인선님 이야기가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그 느낌대가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가케님하고 매미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토템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하는 게 멈춰지고 그런 줄 알고 반짝하고 그러는 게 이제 이렇게 문득문득 되어지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 오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약간 짧게 메모해가지고 이거 깨달음 연대에 올릴까 하다가 이제 그 놓쳐서 못한 게 이제 도노학철 선언을 하고 나서 그냥 또 어떤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일상생활을 하고 도노학철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나 이런 것들은 없이 지내고 이제 있는데 오늘 아침 불현듯 이 모든 것이 이 나구나, 나, 나. 근데 이 나가 생각이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나가 정말 실체였고, 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하죠? 문제도 발생하고, 세계에도 관계도 형성되고,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다 만들어졌었구나. 근데 이 나의 도대체 본질이 뭐지? 이 나라는 거? 결국 언어인데, 이 나의 실체가 결국 생각이구나. 라는 것이 아침에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있으니까 정말 세상도 있고 내가 없으면 사실 세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존재론적인 뭐 인식론적인 무아로서의 나를 자꾸 여러 가지로 표현하긴 하는데 이 나는 결국 생각이었어. 라는 것이 확연히 오면서 최근에 이제 무아 연기에 대한 어떤 감각질, 덮쳐오는 무아 연기를 체험하면서, 그게 그냥, 덮쳐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뒤에 알면서, 이게 도는 확철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사실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렇게, 어, 나는 생각이구나.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 나는 나 이선희는 어떤 장녀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막 자기를 어떤 식으로 뭐라고 하죠? 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된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세뇌된 나인데, 그 세뇌된 나가 나라고 믿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겪지 않아도 될 괴로움들을 겪었다는 것이 확연해 이제 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도노학철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드리면,
사실은 제가 도노학철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 전에는 그냥 내가 무화 연기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는데, 어, 근데 무화 연기가 도대체 뭘까? 소공님이 여러 가지 표현도 하고 도반님들과 탁마도 하다 보면은 아, 그런 건가 봐라고 막연히 이렇게 이해로 더듬어 보곤 했었어요. 너무너무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무화 연기가 어, 내가 이렇게 머리로 더듬어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제 막 그런 어떤 그 체험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체험이거든요, 이게. 음.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아, 그 좀 전에 제가 아, 나가 생각이었구나라고 이렇게 확연해지듯이 무화 연기구나 그냥 이제 이렇게 오는 체험이었던 거고. 이제 물론 그것은 그 앞서서 어떤 폭망이라는 어떤 현상을 사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폭망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나라는 그걸 중심으로 그 지키고 싶었고 그러니까 생사심이죠. 지키고 싶었고 죽지 않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제 이러한 어떤 상태였다가 그것이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식의 큰 폭망 속에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저절로 무화 연기가 따라서 오더라고요. 폭망의 경험과 함께 오는 무화 연기였어요. 무화 연기를 막 이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이래서 무화 연기 이게 아니고 오히려 폭망을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가 정말 바닥을 보는 느낌인데요. 바닥을 친 건데 그 지키려고 했던 나.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완벽한 어떤 나라는 성인데 그 성이 무너지면서 폭망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무와 연기라는 우리 하나의 어떤 세계관, 관점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그냥 드러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전에는 이제 너무너무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막 했었고 소공님 문답하면 여러 번 듣고 도반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아, 이게 연기인가? 이게 무한가? 이게 존재론적 무한가? 막 이랬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좀 그 감각질로 덮쳐오는 체감 후에 이제 소공님 책을 읽거나 아니, 방금 각혜님 말씀 듣거나 했을 때 되게 선명하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뭔가 퍼즐이 맞춰주듯이 이렇게 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이해의 차원에서 아, 정말 무화 연기, 내가 지금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는 무화 연기가 그걸 개념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해로, 생각으로 정리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좀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구슬이 꿰어지는 느낌이 좀 이제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아, 이게 이거겠지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어떤 체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체득과 함께 뒤에 따라붙는 설명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이제 약간 딱딱딱 맞춰지는 이제 느낌이 이제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도노 확철의 의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제 체득으로 오는 무화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도노 확철이다. 나는 이제 그 전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 전에 이제 나의 달라붙어서 에너지를 계속 쏟아부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 나로 가기가 어렵겠다라는 일단 하나의 그런 그 어떤 감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지금의 도노학철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바님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정말 이해로서 더 확연해지는 무와 연기에 대한 해석도 확연해지고 그리고 내가 했던 체득과 무와 연기가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라는 이제 그런 소공님 말씀처럼 그 경험 자량과 이해 자량이 같이 이렇게 두 날개를 펴듯 같이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그때 도노학철 선언을 깨달음 연대 미팅 때 사실 중요한 계기였지만, 네, 갑작스럽게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근 한 달 남짓의 시간인데, 그 사이에 되게 그런 그 나의 죽음, 하지만 또 나의 완벽한 부활, 뭐야, 지금 형철님이 말씀하셨던 또 나가 굉장히 생생하고, 근데 이 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환각으로서의 나, 인식론적 나거든요. 인식론적 무아로서의 나인데,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날개를 펴면서 그냥 가는구나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확철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확철 맞아라고 처음에는 스스로 검열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건데? 그냥 이렇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은 충분히 많이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소공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번의 도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좀 기다려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상황이 그랬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거 선언하게 된 거는 박학회님이 불태전 선언하셔서 그 무렵에 제가 계속 깨달은 연대 다녀와가지고 후기를 적으려고 메모만 계속 남겨놓다가 근데 그때 폭망인 줄 뒤늦게 알고 근데 계속 무화연기가 폭망과 함께 그냥 무슨 메아리처럼 무화연기가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왜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폭망과 무화연기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렇게 맴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돈호학철인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돈호학철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선언하기엔 조금 약간 멋쩍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각해님이 불태전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는 그냥 같이 묻어가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각해님께 또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매미님, 도노 선언했을 때는 어떨 결이라서 저도 뭐 별 그게 음, 없었는데 도노 확철은 확실히 허니문 기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성성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허니문을 잘 모르겠고, 방금 방금 말씀하시는 게 허니문 같은 거예요. 되게 그래요. 네, 그 네네네. 소공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들리고 왜 구슬이 네, 깨어지는 듯한 느낌 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네네네.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그걸 딱 확실히 달랐어요. 네네네. 그 느낌적으로 한다 하면은 그 시간 나 이거 바로 불태돈 가겠는데 그 정도까지 4마시까지 될 정도로 이게 네.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지나면 또 싸가라들더라고. 또 생각을 쓰고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음, 음, 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아마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무화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막 알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도 모르겠더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걸 뭐 돈학철의 허니문이라고 하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기님 좀 전에 소개 켜셨는데요. 아, 그 매미님이 다 확연해지시고 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게 저는 확절 선언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거고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선언이 계기가 됐다는 거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확연하지 않은데 선언을 하신 건가 하고 들어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선언을 하고 확철 선언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소공님과의 이런 공부터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들 나오시고 또 아직 그런 경계가 되셨는데도 선언을 굳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도노의 경계라든가 이런 쪽에는 들어서 계신 것 같아요. 그거 거의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래서 도노는 소공님이 여러 번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면 도노는 체득이잖아요. 체득. 나 없이도 모든 게 저절로 된다. 그거를 그냥 자기가 몸으로 느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듯이 아니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게 일어났다 사라지네. 연기적으로 모든 게 이 세상이 그냥 내가 없어도 내가 애쓰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저절로 되네. 라는 거를 그냥 몸으로 체득해버리고 그동안은 내가 실체인 줄 알고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내가가 온통 다 있었다면 내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를 이제 몸으로 완전히 체득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느낌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도노가. 근데 이건 몸으로 느끼는 체득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저기 내가 애쓰고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느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느낌의 문제니까 상영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체득의 느낌이 크게 오면은 내가 진짜 없네. 내가 없어도 모든 게 다 저절로야. 내가 없어도 모든 게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가 뭔지 알겠어. 이 자리가 있네. 확연하네. 이건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또 생각 속에 살다 보면 이 느낌이 희미해져요. 그러다 보면 또 도노가 아니지. 또 이렇지라고 또 도노가 오고 도노를 여러 번 할 수 있고. 근데 확철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매미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모두 다 나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생각의 일뿐이다. 그러니까 유용한 환각이다.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철이라고 그러고 매미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이거는 나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폭망을 해서 그러니까 백척간도 진일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진일보 해버려가지고 떨어져서 내가 죽어버리겠죠. 그러면은 내가 죽어가지고 완전히 내가 없는 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나 생각 아닌 것이 덮쳐오는 게 되는 거죠. 그냥 온통 그것뿐인 거죠. 근데 그건 내가 모르죠. 이렇게 돼서 완전히 내가 나라는 게 환각이고 유용한 언어적인 환각이고 본래 없는 거고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 도노 확철이기 때문에 이 확철은 이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철은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확철은 한 번만 해서 끝나요. 이건 이해해버리면 내가 알면 끝나요. 그러니까는 체득을 한 그 토대 위에서 내가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 모든 게 생각의 일뿐이고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이 멸진자들 그런 도노 확철이고 그것은 백척간도 지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그게 이제 확철 선언이고 그러면 이제 불태전은 뭐냐? 저는 불태전에 대해서 성우님이 예전에 거꾸로 문답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불태전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되건 생각에 빠지건 말건 막 힘들어하건 뭐 하건 내가 생각이 흐림을 안 하는데 이거 무슨 상관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 생각 아닌 거. 생각 아닌 저것을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퇴전도 불퇴전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 아닌 것이 불퇴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퇴전을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퇴전은 뭐냐면 이것도 여전히 똑같이 도노 확철과 같이 생각이 내가 불퇴전한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알죠. 그게 저도 자꾸 이제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하다 보니까 이 불태전은 이건 나의 생각의 일이야. 뭐냐 하면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나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걸 깨달은다. 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다 느껴. 나라는 생각도 일어나는데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냥 환각이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도 당연히 일어나고 구조적으로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일어나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밑에 깔리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깔리고 나서 그 위에 나라는 게 일어나고 우주가 일어나고 모든 게 원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그 모든 게 생각이고 환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일어나면서 이게 전부 다 생각이지라는 생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똑같이 살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더 같이 일어나. 아, 이거 전부 다 환각이야. 이거 전부 다 꿈이야. 이건 전부 다 생각일 뿐이야. 라는 게 같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허무하다는 생각이 일어날까요? 허무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다 허망하네. 다 꿈이니까 허망하네. 그런 그 2차 화살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됐거든. 그게 늦건 빠르건 어쩔 때는 막 생각 속에서 그냥 막 힘들게 그걸 하다가 그냥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생각이 바로 일어나. 응, 옛날에 그렇게 이미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불태전인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 맞네. 이렇게 그냥 생각 구조가 아예 저절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불태전 선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불태전 선언을 하게 되었고, 불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형상부정 합금, 기억합금이라는 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그냥 그렇게 올라와 버리고 나가 일어나지, 나라는 게 일어나지. 그리고 이런 기능적으로 일어나는 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점점 더 어떤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뭐 중독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엷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면서 저절로 그냥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다 보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불태전이고 점수죠.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불태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소공님의 해석이잖아요. 도노 확절, 뭐, 불태전, 점수 이런 거. 근데 불교적인 설명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와중에서 이제 뭐 동승이, 점승이 해석론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거는 역사적인 거하고 불교의 우리는 불교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교의 역사와 흐름과 어떤 그 체제적인 거에 들어가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에 내가 그래봤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서공님의 그런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맞다고 제 스스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뭐 도노도설적인 얘기를 하셔도 좋죠. 해도 되고 그게 또 틀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나 어떤 주장도 다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는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또 체험했던 자기의 해석이 도노인지 그리고 확철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상입니다. 네, 각기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무아는 항상 체험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나왔었는데, 사실 결국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으로 정리해내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 모르니까 사실은 이제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교육되고, 이렇게 뭐랄까, 주입된 방식으로 생각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무엇인지, 이게 왜 무아인지, 왜 이것을 무아라고 할 수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게 연기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생각으로 정리해냈을 때 확연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괴로움들을 굳이 겪지 않고, 물론 1차 화살, 내가 겪어야 되는 생로병사를 못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건 다 겪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을 다 어떻게 썼을 때 내가 이것이 정말 괴로움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구나라는 게 조금 더 점점 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녹화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내가
글로 정리해 보는 거, 내 생각을. 되게 그게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좀 나눴었는데,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내 깨달음이 지금 어느 부분인지,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를 사실은 또 자기 스스로 알 수도 있고, 또 내어 보였을 때 또 어떻게 들어오는 피드백을 통해서 또 확연해지는 점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각혜님도 음,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각해님 지금 하신 이야기 들으면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가 생생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생생해지면서 더 올라오는 게 지금 한 생각이 만드는 환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씩, 뭐랄까, 느껴진다고 할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많은데 환상 속에서 지금 이렇게 6명이서 대화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 혼자 지키고 있구나. 그런 것이 왜 이 생각이 들지? 하면서 저는 이게 더 올라오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생생해지는데 대신에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의 그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이거는, 이건 나라는 게 무한하고 했는데 나가 더 생생하고 또 환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생각도 더 생생하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혼란이 좀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형철님이 무화 체험을 했다는 거가 맞아요. 이게 무화 체험을 하면 무화 체험, 이게 무화네 하면서 다시 나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네. 모든 게 나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전부 다 나네. 네, 이게 비이원, 그런 느낌이 난다니까. 그 무상정적인 그 깨달음의 느낌이 나요. 그거를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뿐이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느끼는 한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화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 난다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어, 전부 다 둘이 아니라, 그리고 비이원이고, 둘이고, 그리고, 네, 내가 없다. 전부 다 나.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느낌 때문에. 그걸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깨달았네.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본래 있었던 거네. 나랑 같이 있었던 거네. 이거였어? 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그냥 자기가 다 쓰고 있었던 거고 자기랑 같이 있었던 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어떤 이런 체험적인 거 하고 그 폭망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무아 연기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수동적으로 그 내가 내가 정말 그 별게 아니고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체득이 되는 거하고 이런 어떤 경험적인 거 있잖아요. 체험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말 해석을 잘못하면은 나를 다시 강화를 시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폭망으로써 그 얻어지는 무아 체험하고 그것도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이 체험을 통해서 또 얻어지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그 체험이 뭐를 뜻하는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모두 다 경험을 하고 있고 쓰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이런 것을 그동안 모르고 쓰고 있다가 내가 의식화하게 되는 거. 그런 줄 알게 되는 거. 그러면은 이게 이거네. 저게 저거네. 그런데 이거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뭐 자세하게 이거를 정교하게 설명을 못할지라도, 아, 이거네. 아주 명료해지. 아주 명백해지. 예, 깨달음은 100%지, 뭐 99%, 90% 이거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지. 그래서, 근데 처음에 그 100% 명료함만 가지고는 자기가 알긴 아는데 뭐라고 이제 표현이 잘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명료하면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알 수밖에 없어. 네, 저희가 상당히 오늘 아무 말 대잔치인데, 그, 대화가 굉장히 머리를 띵하게 하는 그런 대화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중간에도 띵하고, 정말 상당히 깊이, 굉장히 난도가 상당히 있는 대화였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좀 오늘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10시 40분이 넘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마무리를 오늘은 지어볼까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형철님이 계속 좀 그런 느낌을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는, 그러니까 그 어, 깨달음의 그 느낌, 비원론적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자기가 명백해진 거를 막 얘기를 할 때, 무상정적인 깨달음에 잡히면 별의별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모두 다 나다. 아니면 모든 게 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없다. 또는 모든 게 나다. 그리고 내가 우주다. 그리고 전부 다 내가 하는 거다. 아까 형철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내가 그분이, 그러니까 원맨쇼라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런 이제 한 생각에 잡혀버리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이다. 그거를 좀 다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미님이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매미님이 네. 너무 그 확철에 대해서 그 선명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엄청, 아니, 그날 저기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후 뭐 저녁에 오신다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매미님이 제일 많이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그러면 뭐, 우리는 물병도 가져가고 전기포트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동안 뭐 먹고 있지? 이러면서. 맞아, 맞아. 그래서 왜 이렇게 늦으셨나 했는데, 완전히 폭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출발하기 30분 전에 갑자기, 아유, 정말. 근데 그때 갔더니 다행히 물처럼님께서 단양시장에, 그러니까 좀 빨리 단양에 네, 많이 도착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 많이 네, 준비를 해요. 단양시장에서 막 사과랑 사가지고 갔더니 다행히 사과도 깎아서 드시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 예상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으니까, 아유, 어떡하나. 갔는데 너무 다들 근데, 평화롭게. 근데 백척간도 진일보를 하고 오셨을 줄은 몰랐는데. 네, 각희님, 그래서 정말 아마 너무 더 많이 잘 명백하게 명료하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박혜님. 정말 그거는 너무너무 예상 밖의 그런 일이었고, 뭐 가기 전에는 너무 막 그 부풀어 있었죠. 부푼 꿈을 안고, 소공님께 이런 질문도 하고, 오랜만에 소공님 그때 딱 두 번째, 세 번째 뵙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뭐 자주 못 뵈니까 뭐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여쭤봐야 되고,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어떻게 해야지, 막 놀아야지, 막 했는데 갑자기 가기 30분 전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린다는 그 느낌. 모든 게 끝났다.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안 들어.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출발해서 가면서 이제 되게 죄송했죠. 기다리실 텐데 물도 못 드시는 거 아니야? 차도 못 마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이. 그리고 아마 그런 경험들은 일상에서 있을 수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체험들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막, 아이고, 나는 이제, 이럴 수가,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소공님을 거기서 만나고 또 도반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또 상당히 이걸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거죠. 네, 딱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망은 진짜 내가 폭망하겠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더라고요. 폭망은 나도 모르는 어떤 타입의 도둑처럼
진짜 잠이 오는 것처럼 그냥 갑자기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알아차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아 그러네 하고 반짝반짝하고 하다 보면 언제 그게 그렇게 갑자기 확 쏟아질지 모르겠어요. 폭망의 맞아요. 제일 큰 공로자는 역경계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비슷한 역경계지만 사실 늘 나는 거기서 살아남고자 하고 늘 어떻게든 여기서 조금 더 편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정말 반복적으로 엄청난 기계적 반복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그냥 그게 일상이니까, 내게 주어진 일상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내 판이 그 판이야. 그러니 거기서 무한히 엄청난 반복을 겪고, 그러다가 그 이제 그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아, 정말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부서졌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이제 경험인 거죠, 그때는. 비슷한 경험인데도 그렇게 이제 다가올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깨연 줌 미팅 당일이었고, 그러고 이제 가서 눈이 이제 뽕 이렇게 빨갛게 부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줌, 이제 줌 가서 미팅이 줌 미팅이 아니고 줌 미팅 아니고 오픈 네, 미팅입니다. 중요합니다. 네네. 그 개연 세션이었죠. 오픈할 맞아요. 때 단양 오픈 미팅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갔더니 이제 워크샵이었죠. 워크샵. 네, 중요합니다. 각해님. 중요한 지점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가서 소공님 직접 뵙고, 그다음에 도바님들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상태는 그때 제가 아까 형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무 그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가다 보니까 멍 상태예요, 멍하니. 이제 내가 하도 머리도 아파서 타이레놀 하나 먹었어요, 중간에. 이제 너무 울었으니까. 그게 완벽한 네, 우화 체험이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소공님의 이야기가, 그 도바님들 이야기가 이렇게 정말 붕 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대로 또 와닿는 거죠. 나는 나대로 몸과 이 몸은 좀 전에 이제 그렇게 좀 보댔겼고, 어, 그래서 참 좋은, 저에겐 선물 같은 그런, 네, 날이었죠. 깨달음 연대, 오프 단양 미팅. 네, 그랬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종달님께서 집안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네, 아마 우리 오늘 이거 녹화해서 이따 올리면 또 보시고 또 좋은 말씀 또 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형철님께서 오늘 문을 열어주시기도 했고, 또 중간에 좋은 그 나의 사라짐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생생하다는 그 느낌 이야기 하시면서 내가 또 이렇게 환상 속에 그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직접 이 음악을 틀진 않고 이것을 마치고 우리 도바님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깨달음 수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2007년 서태지의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라 이런 말씀을 청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그 안에는 정말 환상 속엔 아직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마다 해석하는 지점이 다를 텐데요.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중간에 잠깐 약간 장난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네, 이것에 대한 제목은 오늘 제목만 좀 얼른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이야기 바로 주시면 제가 바로 제목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환상 속의 그대? 환상 속의 그대? 어떻습니까? 네. 환상 속에 그대로 하고 뒤에 부제를 돈홍학철과 불태전. 그렇게 정말 많은 구독자들께서 너무너무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깨달음 수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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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